네, 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인사 1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한 공소장을 법무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이걸 다뤄야지 했다가 못 다뤘었어요. 저희가 제대로.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귀에 들어올라나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제가 공소장 내용을 가급적이면은 원문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소장 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공소장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 불출마 종용과 공직 제한, 그리고 산재무 병원 공약 수립 과정 개입.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자들의 혐의와 또 거기에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혐의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이게 워낙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공소장 내용을 있는 그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9월입니다. 시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서 수사 청탁을 했고 이와 별도로 송병기 전 부시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 그러니까 수사관이죠. 문혜주를 접촉해서 12월 2일 비의 정보를 정리한 파일을 전송했다. 이게 이제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표적 수사가 진행되면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비위 파일이 청와대를 거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이 된 것이 12월 28일입니다. 네. 황운하 청장이 첩보서를 직접 받은 시점은 2018년 1월 초순입니다. 그러니까 송병기 전 부시장이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첩보를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네. 전송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황운하 청장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네. 이후 2월 27일부터 황 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총 18차례에 걸쳐서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고했다. 경찰청 차원에서. 이게 커다란 공소장의 큰 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거의 하명 수사 의혹. 네, 골자를 거의 그대로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 불출마 종용과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이 혐의는 시기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앞서 이제 황 청장과 송철기 시장이 만났던 시점은 2017년 송철기. 송병기. 송철호, 송병기. 예, 이렇게 되죠. 예.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이 만났던 시점이 2017년 9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건 맨 처음 시작되는 게 2017년 6월입니다. 석 달도 앞서네요. 네, 민주당 86학번 모임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당시에는 그냥 최고위원이었었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언급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최고위원을 그만둔 뒤에 내가 이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선거와 관련된 거는 10월경부터인데요. 임 최고위원이 송철호 후보 측의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사, 과기부 장관,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자리를 원한다. 공공연히 밝혔다. 이렇게 검찰은 공소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송철호 후보 측한테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후보 측이 먼저 제시한 게 아니고 임동원 최고위원이 먼저 송철호 후보 측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그만둘 테니 자리 좀 달라. 그렇죠. 송철호 후보 측한테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그러니까 12월 12일에 임 최고위원이 86학번 모임 멤버인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나서 또다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을 했고요. 예. 다음 날 한수석이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까 다른 자리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축, 두 개의 축이고 네. 하나 또 축이 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산재모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예.
2017년 10월 11일경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송철호, 송병기 두 명이 균형발전 비서관실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만납니다. 네. 산재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자 장 행정관이 산재모 병원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이다. 네. 차라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송철호 시장이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를 좀 미뤄달라 네. 얘기를 했고 장 행정관이 이를 수락했다는 겁니다. 이후 예타 발표가 늦어지는 사이에 이듬해 4월 송철호 시장은 산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지방선거 2달 앞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예타 탈락 발표가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고요. 송 시장은 이 무렵 TV토론에서 산재모 병원 예타 탈락을 두고 김기현 시장 공약을 제대로 못 지켰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다. 이게 이제 관련되는 혐의 내용입니다. 네. 혐의 내용인데 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인사들의 지금 주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3명이 여기에 관련자로 있지 않습니까? 기소된. 예. 네. 그래서 이제 피고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고요. 왜냐하면 재판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공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의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이 된 검찰 측 의견서에 불과하다. 네. 공소장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첫째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첩보 문건이 작성돼 하달된 2017년 10월부터 12월경 사이에 관련자들 사이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공모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네. 이런 겁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에서 8개월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 전원이 그런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리고 황 청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이게 절차상 맞느냐. 황운하 전 청장 소환 조사가 안 됐죠. 네. 고리고기 환부 사건을 두고 검경 갈등을 한 것에 대한 표적 보복 수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황 전 청장을 겨냥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지금 관련자들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송철기 시장부터 송철호 시장부터 죄송합니다.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청와대까지 다 거쳐서 결국은 경찰청까지 돌아서 황운하 청장한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모든 관련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과연 일치되게 있었느냐. 그걸 있었다고 하면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수사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산재모 병원 선거 공약 관련 건인데요. 공약 관련해서. 네. 예. 2017년 10월경에 식당 모임 자체는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변호인 측에서도. 예. 하지만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서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나 발표 연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장 선임행정관의 역할은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 여부나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어서 예타 발표 연기를 기재부에 지시할 권한도 없다. 네. 무엇보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없다.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한권인데요. 네. 한병두 정무수석은 지방선거 당시에 송철호 후보뿐만 아니라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한 수석이 임동호 최고위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이미 나온 얘기다.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과 그리고 이 공소장 안을 통해서 기소된 피고들 13분, 예, 변호인 13명. 측에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상당히 좀 대립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양쪽이 지금 뭐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소장 내용에 대한 해석도 지금 뭐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또 상당히 많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급적이면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재미는 없게 들리셨을 수 있겠지만 근데 대통령에 관한 언급은 이건 제가 좀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1차례 언급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부분도 8곳이나 된다. 이렇게 보선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공소장을 전문을 제가 꼼꼼히 이제 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읽어봤거든요. 상당수 언론 보도가 의도성을 담고 있는 과장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 보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다면 공소장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입했다. 혐의가 적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공소장이 전혀 없어요? 네. 대부분 송철호 시장과 대통령의 친분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30년 직위, 예.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대통령이 주어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설명할 때 대통령 비서실 누구, 대통령이 뭐 어떤 자리에서 임명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을 뿐이지. 아, 대통령이 임명한 누구누구 정무수석, 뭐 누구누구 수석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걸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31차례 대통령이 언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탄핵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읽어본 사람으로서 자신하지만 다 틀린 얘기입니다. 네. 단 하나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소장 전문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를 언급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네.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검찰이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기술할 수 없지만 의심하는 마음에서 대통령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 넣은 것인지 이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굳이 대통령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겁니다. 네. 이거 외에 나머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막 검색한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공소장 내용에 기초해서 볼 때는 다 거짓입니다. 이 혐의는 크게 공소장에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13명이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전직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했던 많은 수석들도 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2017년 뭐 6월, 7월부터 이게 지금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보니까 공소장에 적힌 네. 시점을 본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선거는 2018년 6월에 있었습니다. 워낙에 복잡한 사건이라서 이게 또 광범위하고. 네. 공소장은 지금 70여 페이지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다 보셨다고 하니까 검찰의 주장 또 변호인 쪽의 주장 양쪽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가급적 제가 절제해서 자제해서 말씀드린다는 전제를 좀 달고 말씀드리면요. 공소장 전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범행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언론 보도만 보신 분들은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청장을 먼저 만나자고 해서 김기현 시장의 비위 사실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만났다는 사실만 보통 적고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 청장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요. 송 시장이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내가 이게 만나는 게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캠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공소장에 나옵니다. 네.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자료 한번 줘 보이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 시장이 그다음에 이제 청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송 시장이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황 청장한테 뭔가 비사실 만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 대통령 30년 직이라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에게 직접 청탁하면 될 일인데 굳이 송병기 부시장이 파견 수사관에게 파일을 넘겨서 돌아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네. 임동원 최고위원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도 임 전 최고위원이 먼저 제안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의문이고요. 산재모병원 공약도 비서관실 행정관이 주도한 것처럼 돼 있는데 행정관이 과연 그렇게 힘이 셀까? 하여튼 의문이 남습니다. 의문 남는 건 재판 자리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